안녕 얘들아. 오늘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엘리먼트 애니메이션이랑 쉐입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못 따라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잘 따라오면 참 좋을 텐데, 그지? 갑자기 또 컴퓨터를 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했으니까 또 지켜줘야 되겠지, 그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복기를 해보면은, 자, 컴포지션을 새로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만들 때 펜 툴이랑 아니면 여기 옆에 있는 요 쉐입 툴을 가지고서 형태를 만들었는데, 세 가지만 사실 알면 돼요. 트림 패스랑 위글 값 넣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피터 넣는 거, 익스프레션 값을 어떻게 넣는지, 요것만 사실 요 수업 시간에 알면 되는 건데,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요런 거 했었지. 일단 라인 값으로 쓸 거니까 필 값을 오프로 해놓고 여기 위에 스트로크 값을 한 5 정도 줄까요? 너무 얇나?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add 값을 눌러서 여기에 이제 add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 엘리먼트 애니메이션 값을 줄 때 활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의 모음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 뭐 위글 패스도 있고 트림 패스도 있고 리피터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끌어다가 썼는데 맨 처음에 트림 패스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설정을 해서 스타트 값과 엔드 값을, 라인 좀 더 두껍게 주자. 자, 요 스타트 값이랑 엔드 값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조금 부드럽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컴포저를 쓴다고 했지. 만약에 이게 어디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구글에서 애니메이션 컴포저 검색을 하면 윈도우 버전, 맥 버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키프레임 값을 자연스럽게, 이거는 천천히 빠르게 시작됐다가 천천히 멈추는 이런 설정이지. 키 값이 바뀐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고, 나는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뭐 여기에서 다시 사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엔드 값으로 설정 값을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줬었죠. 그 질문 중에 우리가 플레이되는 이 프리뷰 화면에 인점과 아웃점을 어떻게 잡는지, 요거를 빠르게 어떻게 잡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아웃점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위치를 두시고요. 키보드에서 N키. 근데 저는 N을 눌렀는데 왜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영키가 눌러져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걸 영문으로 바꾸고 N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누르면은 우리가 이렇게 뷰파인더가 아니라 모니터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돼요, 저는 왜 컨트롤 플러스 키나 마이너스 키 눌러도 얘가 확대가 안 돼요, 이러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 어도비 자체를 영문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이게 반영이 되거든요. 한글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또 안 돼. 그래서 영문 버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영문 버전으로 바꾸는 방법은요, C에
프로그램 파일에서요. 어도비에서 설치를 할 때 영문 버전으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설치를 이미 했다 그러면 서포트 파일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딕셔너리 들어가셔서 여기 한글 부분 있죠. 딕셔너리에서 KOKR 이게 코리아 한글 버전인 거거든. 자, 이 부분에 이름을 아무거나 앞에 추가를 하시면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에펙을 다시 껐다 키면은 이제 영문 버전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얘가 오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네모나 세모가 아니고 라인일 경우에 라인을 자, 이렇게 그려서 요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날 텐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림 패스 값을 줘서 키 값을 줘서 그려지게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 자, 또 하나 했던 거 뭐냐면은 나는 이게 계속 반복됐으면 좋겠어. 여기가 계속 반복됐으면 좋겠어. 루프 값 주는 거 설명을 했었었는데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할 때는요. 내가 반복을 시킬 키프레임을 준 값 있잖아요. 거기 앞에 스탑워치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추가로 넣으시면은 여기 버튼이 생겨요. 자, 여기 버튼에서 프로퍼티 메뉴에 가셔가지고 루프 아웃 값을 주시면 됩니다.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써도 되지만 루프 아웃 값을 여기서 키 값을 주면 자, 얘는 아웃 값을 준 애니메이션 부분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0프레임을 계속 돌아가서 여기에서 루프 값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것 중에 이렇게 익스프레션 값으로 또 하나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위글 값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소스가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랜덤 값을 가지고서 뭔가 작업들을 계속 움직이게끔 하고 싶어. 자,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포지션 값인 거잖아요.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 앞에 스탑워치 버튼을 누르면 익스프레션 창이 활성화 되고요. 여기에서 위글 검색을 하시면 바로 얘가 떠요. 그래서 두 개의 값만 주면 된다 그랬어. 하나는 속도는 보통 1에서 10까지 속도가 주고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빠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만큼 크게 움직일 거냐. 저는 한 15픽셀 좌우 해서 위아래 해가지고 15픽셀 값만 흔들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에서 좌로 15픽셀, 우로 15, 위아래로 15씩 해서 이렇게 위글 값이 들어가는 거죠. 흔들흔들 거리면서.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들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준 것처럼 루프 아웃 값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복적이기는 한데 뭔가 랜덤 값을 가지고 움직이겠다. 그러면 위글 값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피터 값을 설명을 했었는데, 리피터는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쯤에서 만들어 볼게요. 조그만하게. 자, 라인은 어차피 이 스트로크 와이드 값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근데 얘는 어차피 여기에서 옵션 값에서 애니메이팅을 줄 거니까. 자, 사이즈를 처음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사이즈 되게 작게 했다가 시간을 조금 주고
100으로 키워볼게요. 100은 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값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이 라인에 대한 옵션은 여기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와이드 값을 0으로 뒀다가 얘를 약간 두껍게 했다가 다시 0. 이러면 네, 이렇게 뭔가 빵 터지는 듯한 느낌의 값이 들어갔죠. 얘는 점점 빨라지게 하면서 터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속도 값을 반대로 주면 되겠지, 이제. 별론데? 아, 이것도 별론데. 네, F9번 키를 줄게. 이게 제일 낫네. 얘는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하는 값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얘를 이제 반복시키고 싶은 거지. 그래서 리피터. 자, 보시면은 기본 값으로 리피터는 기본 디폴트 값이 3개를 카피하겠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 보면은 리피터 트랜스폼이에요. 포지션 값에 보면은 가로의 값이 100픽셀 띄워서 얘가 하나씩 카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픽셀 띄어서 하나 들어가고 100픽셀 띄어서 하나씩 들어가는 거지. 나는 좀 더 간격을 넓히겠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넓히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뭐 개수를 더 넣겠어. 그러면 개수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너무 많나? 더 작게 했어야 되는 건데 동그라미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오퍼시티 값도 있어요. 오퍼시티 값을 엔드 값에서 오퍼시티 값을 줄이겠다 그러면 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세로까지 해가지고 얘를 완전히 꽉 채우고 싶은데 네, 그럴 수 있지. 리피터를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보이셔가지고 리피터를 하나 더 추가하셔서 말 그대로 이 디폴트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리피터 2에서 가로가 아니라 세로 값으로 개수를 더 늘리겠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주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아, 저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키값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네, 주시고 루프 아웃 값을 주시면 되겠죠.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에서 루프 아웃 네. 그러면 플레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루프 아웃 값이 계속 들어가겠지. 아, 여기에도 줘야 되는구나. 애니메이션이 왜 이상하나 했네. 키값이 2군데 들어갔기 때문에요. 2군데 다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하나만 주겠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키값이 뭐 간단하게 2개만 들어간 상태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요것들 배웠던 것들 트림 패스나 위글이나 아니면은 리피터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재밌는 작업들을 좀 했었죠. 재미없다고. 네, 제일 처음에 했던 작업물들은 어떤 거였냐면 일단 뭐 중심점을 좀 체크를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좀 편해서 네, 중심을 좀 하나 잡을 수 있는 애를 하나 만들게요.
조그만하게.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 앵커 포인트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 굉장히 중요해요.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가운데로 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인으로 이쪽에 라인 보면은 화면에 정 가운데 얘를 배치를 해두고, 그 다음에 뷰에서 자를 하나 꺼내가지고요. 중심축을 정확하게 찾아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좀 락을 걸어놓고, 왜냐면은 뷰에서 이 그리드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락을 걸 수 있거든요. 자, 얘도 락을 좀 걸어놓고, 왜냐면 우리가 펜 툴로 뭔가 작업을 했을 때 얘가 영향을 좀 줄 수 있어가지고요. 새로운 레이어로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다시 잠깐 제가 뭘 했어요. 자, 요 중심축을 잘 맞춰놔야지 가운데서 이제 빵 터지는 작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리피터를 추가를, 일단 트림 패스를 주고, 자, 엔드점에서, 네. 그 다음에 스타트점에서 다시,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리피터를 반복시키게끔 줬습니다. 근데 나는 얘를 포지션 값을 보면은 가로 포지션은 이동이 없고, 다만 로테이션 값을 줄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릴 게 아니라 나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삥 돌아가게끔 포인트가 다 맞게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앵커 포인트를 좀 맞춰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트랜스폼에 보시면 여기 앵커 포인트 값이 있거든요. 이 값을 그대로 카피를 하셔가지고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맞춰주시면 기준점이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값만큼, 내가 만약에 12개 하겠다 그럼 30도씩 옮기면 되겠죠. 개수도 12개. 이런 식으로 포인트 값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딴 거를 하다가 와가지고 화면이 이제 좀 끊겼는데, 네,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가운데서 이렇게 퍼지는 거.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컨트롤 D 하면은 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약간 줄여서 여기저기에다가 스케일 약간 시간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강조해야 될 때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레포트 과제로 낼 것들을 좀 작업을 해보면은, 자, 일단 뭔가 이렇게 눈금같이 생긴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만들어가지고 랜덤하게 돌리고 막 이랬잖아요.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 네,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원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짧게. 얘 너무 기나? 좀 긴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사이즈를 좀 줄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리피터로 각도를 돌릴 거니까 한 5도 간격으로 돌릴까요? 5도? 개수를 그럼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죠? 다시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근데 세로로 좀 잘리네요. 너무 커서. 그러면 스케일 값을 줄여서 방향은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작은 눈금을 하나씩 넣어주고 싶은데요. 얘는 그대로 카피를 해서 좀 확대를 해서 봐야 되니까 이 사이가 이 5도니까는 2.5도를 돌리면은 정 가운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눈금의 간격도 조금 줄여야 되겠죠. 이 정도로 하면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뭔가 라인이 안쪽으로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그란 라인이. 그죠? 동그란 라인을 안쪽으로 이 정도 띄워서 넣고 싶은데 얘는 네, 필 값은 없이 스트로크만 들어갈 거라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께가 좀 너무 두껍네. 한 1픽셀 정도로만 얇게. 그렇죠. 이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나는 뭔가 글씨들을 좀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 눈금이니까 뭔가 자처럼 글씨들이 좀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죠? 숫자가 됐던. 그래서 이것도 사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글씨를 쓸 때
자, 이렇게 쓰고 글씨 레이어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 마스크를 넣어주면 텍스트의 옵션 자체에서 패스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패스를 선택해 줄 수가 있어. 마스크 1.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그 패스 라인 위에, 마스크 라인 위에 올려지죠. 자, 이 원리로 그 둥근 모양의 글자를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는 샘플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의미 없는 문자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그럴싸하게 숫자와 영문 문자를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요. 글자가 너무 크잖아, 그지? 엄청 조그맣게. 이 정도. 이 정도. 문자는 뺄까요? 자, 이 정도. 네,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를 맞춰가지고, 동그라미는요,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만드시려면은 모서리점을 잘 찾아주시면 돼요. 이 정도. 너무 어디로 한 거야? 네. 자, 여기에서 원을 시작을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딱 맞춰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에 마스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원하는 끝점까지 좀 더 가야 되고, 키가 조금 이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잡아주면 이 텍스트의 패스 옵션에 마스크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왜 글씨가 어디 갔어?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글씨가 여기에 있네요. 네. 얘를 이럴 때는 동그라미의 바깥쪽으로 뽑을 거기 때문에 리버스를 해주시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봅니다. 이게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마진값을 쭉 주셔가지고 위치를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값도 나는 좀 뭔가 랜덤하게 글자들이 막 바뀌었으면 좋겠어.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제가 날 잡아서 한번 쭉 이걸 훑어줄 텐데, 뭐 별거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캐릭터 옵셋 값을 추가를 하게 되면 옵셋 값을 주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키 값을 주고 2초 정도? 3번 정도 바뀌어라. 자, 이 정도로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계속 나는 여기서 반복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위글 값을 줘가지고서는 랜덤하게 계속 바뀌게 해도 되는 거고, 루프 값을 줘도 되는 거고, Alt 키를 눌러서 저는 루프
분출을 시키게끔 이렇게 값을 줄게요. 근데 여기만 주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좀 줘야 되니까 계속 움직이네. 나중에 로테이션 값으로 좀 지정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값을 똑같이 주면은 똑같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의미 없는 짓을 계속 해야 되나? 적당히 좀 반복을 시켜볼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중복이 되긴 했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야. 문제가 될 것 같아. 간격이 마음에 안 들어. 전에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얼추까지는 나와줘야지 뭔가 넘어가지더라고. 직업병이. 네. 이 바깥쪽에도 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 더. 약간 뭔가 렌즈 앞부분 같기도 하고. 되게 정확하진 않는데 살짝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 네. 뭐 이거 전체를 이제 하나로 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 네, 여기에서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어저스먼트를 해도 되고. 얘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심점이거든요, 쟤는. 스케일 값을 조금 줄여주시면 좀 더 확장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을 좀 채워볼게요. 가운데 부분은 눈금이 더 작게 뭔가 이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까 만들어놨던 얘네를 활용을 하면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좀 스케일 값을 줘서 줄이고, 마찬가지로 하나 더 카피해서 2.5도를 살짝 돌려줄게요. 아니면 리피터 자체를 2.5도로 이렇게 해서 개수만 늘려도 되는 거고. 사실 뭐 뭐래도 상관이 없긴 한데 얘도 기왕이면은
컴퓨터가 안 좋으시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지금 쓰는 컴퓨터를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강좌를 녹화하는 이 컴퓨터가 좀 애매해. 이해해.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동그라미에 라인들을 두께를 가지고서 좀 두껍게 하고 얇게 하고 뭐 이런 거 작업을 할 건데, 자, 뭐야. 작업을 동그라미들을 사이에다가 좀 채워 넣어 볼게요. 가운데 한 이 정도? 자, 이렇게 넣을까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얘를 정확하게 가운데 딱 맞춰줄 수는 있거든요. 대충 한다 하더라도 온라인 눌러가지고 얘를 두께를 이렇게 줘볼게요. 근데 이렇게 두께를 많이 주면 엄청 답답해 보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오퍼시티 값을 좀 줘서 답답함을 하나 더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하게 두긴 할 건데 두께를 좀 얇게 하셔가지고 트림 패스 값을 좀 줄게요. 전체를 다 쓸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 그래서 얘가 로테이셔널 값을 가지고서 이렇게 뭔가 돌아다니게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아예 키 값을 여기서 줘버릴게요. Alt를 눌러가지고 네, 로테이션 값에서 위글 값을 또는 이 정도? 각도는 한 150도 사이에서 위글 값이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키값은 안 좋구나. 자, 여기 트림 패스 값에서도 엔드점만 값을 한번 줘보죠. 자, 위글 값을 같이, 그러니까 얘는 0에서 100% 값 사이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로 퍼센테이지 값을 주면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랜덤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카피를 해서 얘도 두께를 좀 얇게 스케일 값을 좀 살짝만 더 키울게요. 두께는 좀 더 얇게.
얘도 트림 패스 값을 넣어서 이 정도로 줄까요? 근데 뭐 위글 값을 줄 거니까 한 100, 한 50 정도만? 아니지, 50이면 전체 다 들어가네. 125? 그 다음에 스타트에도 이렇게 값을 줘볼게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뭔가 하나 이렇게 겹쳐지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야? 그만해? 아, 막 이걸 들으면서 막 욕을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지만. 좀 더 천천히. 아우, 컴퓨터 뻗었나. 안 돼, 그러지 마. 이러지 마.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야. 슬프다.